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 많이들 어려워 하시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일단 두 가지 이유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의 영역이 있고, 몸에 익히는 연습의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불일치하면은 안 됩니다. 차라리 두 개 다 모르면 괜찮은데, 막 이해는 하고 있는데 몸으로 연습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만 친다거나 이러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는 나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둘 다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해도 해야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좀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일단 설명은 간단하게 개념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뭐 이런 좋은 영상, 좋은 강의들은 많아요. 세상에 자료는 많은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분들은 그 두 개 다 같이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코드를 딱 이렇게 뭔가 작동되는 코드를 한번 쭉 설명을 해서 작성을 해서 뭐 올려드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를 정말로 그냥 이렇게 따라치는 경우가 있고 따라치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거기서 이렇게 쓰였는지 이런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이제 따라치는 것만 하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그냥 팔짱 끼고 저거네 이해된다 쉽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둘 다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초반에 좀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건데 어느 순간 그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익숙함의 문제예요. 익숙함의 문제. 처음에 잘 안 되고 이렇게 사용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그 2, 30년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 거부감을 먼저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대한 이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됩니다. 노출을 시켜야 돼요. 좀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진짜 디자인 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일단 분야가 다 다르니까 근데 뭐 유니티를 이용해서 뭔가 오브젝트 제어하고 그런 리소스들을 모니터에 출력하고 제어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새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 쪽이 가장 일자리가 많죠. 그래서 익혀두시면 무조건 손해는 안 보실 거니까 괴롭더라도 한번 참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익히고 이해가 되면 코드를 여러 번 따라 쳐보세요. 혹시라도 뭐 따로 보는 책이 있거나 영상이 있으시면 그 영상에서 나오는 코드들도 따라서 쳐보세요. 꼭. 자, 다시 그러면 넘어갈게요. 변수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값을 저장해 놓고 내가 필요한 값을 항상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개념이고 새로운 값을 다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현실 세계의 정보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자, 그리고 변수를 또 안 쓰면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입력입니다. 입력. 1번에서 출력했죠. 출력의 반대가 입력이겠죠. 그러니까 출력은 컴퓨터가 우리한테 말 거는 거고
입력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말 거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은 이렇게 작성을 하죠. 역시 이 시커먼 화면 콘솔이라는 곳에다 우리가 입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요게 입력 행위예요. 요 시커먼 화면, 요 명령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그 윈도우 핵심 명령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그 입력 출력하는 그 이 콘솔 라이트 라인이랑 방금 지금 할 콘솔 입력 요걸로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요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이거 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헬프 치면은 이 명령어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도움말들이 나오는 거죠. 명령어 목록 쭉 보시면 dir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과 하이 디렉터리 목록을 보여줍니다. 라는 기능을 제공해 준대요. 이렇게 치면 한번 정말 그런가 쳐보는 거죠. dir. 그러니까 딱 치니까 이렇게 쭉 나오죠. 현재 이 저의 유저스 태지라는 폴더에 이런 파일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dir 이거는 제가 방금 입력한 거고요. 이 기능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디렉토리 목록을 출력해 준 거죠. 이건 출력이죠. 그 입력과 출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출력하는 건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콘솔 라이트 라인 입력하는 거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프로그램이 입력을 받아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역시 콘솔이죠.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곳은 콘솔.read 라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깜빡깜빡하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엔터 치면은 입력이 완료가 돼요. 자, 그래서 콘솔.readline 하면은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끔 기다려준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럼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다시 방금처럼 제가 AAA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우리가 입력한 이유가 뭐예요? 컴퓨터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한테. 우리가 입력한 값을 얘가 읽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 필요하니까 입력을 한 거고, 이 시점에서 제가 입력한 AAA라는 값이 필요한 거겠죠. 33번째 라인에서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하고 우리가 입력을 마치면 이 33번째 라인이 실행 중에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바뀐다. 우리가 코드는 이렇게 작성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입력을 이렇게 하면은 하고 엔터 눌러서 입력 완료하면은 우리가 입력한 값이 여기로 쏙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console.writeLine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뭐 AA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AA가 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AAA 그럼 이렇게 또 AA가 밑에 바로 출력이 되죠. 요 위에 거는 요거 입력을 한 거고 요 밑에 거는 요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요 값이 출력이 된 건데 제가 입력한 값 그대로 나오죠. 한 번 더 해보면
헬로. 헬로라고 나오고. 자, 그래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면 값이 넘어온다는 건 알았는데 요거를 밑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밑에서 라이트 라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서 입력받은 값을 밑에서 출력하고 싶어서 이걸 다시 작성하면 이건 입력을 2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거는 날아가 버리고요. 두 번째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AA라고 입력을 했는데 출력 안 되고 또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요거 입력한 건 여기서 입력한 거고요. 두 번째 깜빡깜빡하는 거 요거 입력하는 건 요거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입력한 게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입력을 해가지고 어디다 저장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때 입력한 값을 밑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표현을 그대로 다시 쓴다고 하면은 그냥 입력을 새로 받아버리지 이때 받은 거를 기억했다가 전달해 주진 않죠. 그래서 이런 입력 값을 또 저장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변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게 아까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입력한 값으로. 근데 이 쌍따옴표가 붙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문자로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도 얘의 값이 뭐니까? 문자 값이니까 이 그릇의 모양도 뭐여야 돼요? 문자 모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스트링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때 입력한 값을 출력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 저장해 놨잖아요. 잘. 여기 있는 거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잘 출력이 되죠. 입력한 걸로.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에 관한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코드 제어하기. 코드, 명령어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명령어를 그때그때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편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싹 써놓고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에 적힌 내용대로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편지에다가 컴퓨터가 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다 적어야만 컴퓨터가 그거를 올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컴퓨터가 해야 되는 그 행위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때그때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을 상정을 하고 컴퓨터한테 컴퓨터야 A 상황이면은 이렇게 하고 B 상황이면 이렇게 하고 C 상황이면 이렇게 해라 라고 적어놔야지 A 상황일 때 야 너 어떻게 해? 라고 바로 실시간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미리 적어놓은 거를 주는 거니까 한번 주고 나면 끝이니까. 자, 그래서 코드 제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명령어들을 컴퓨터가 적재적소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예쁘게 짜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또 핵심이죠. 자, 그래서 코드를 제어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요. 조건문과 반복문. 자, 조건은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서만 실행해라.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상황, B 상황, C 상황이 있으면 그때마다 컴퓨터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A일 때, B일 때, C일 때 조건을 만들고 그때에 맞는 컴퓨터의 행동, 명령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반복은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은 거의 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니티에서만 봐도 그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되게 핵심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걔는 내부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모든 프로그램은 다 반복문 하에 그 기반에서 만들어져요. 끊임없이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간단하게 문법만 또 살펴보죠. 역시 콘솔 라이트로 이렇게 뭐 AA라는 문자를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위에 작성한 내용은 컨트롤 K, C 눌러서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문이 점점 쌓이면은 좀 헷갈리니까 딱 이것만 보기 위해서 위에서 진행했던 거 주석했고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AA 출력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 자 근데 이게 지금 실행이 무조건 되는데 실행을 내가 제어하고 싶다. 이 코드가 실행되는 여부를 내가 결정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조건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true라고 하면 그때만 실행해라. true라고 하면 그때만 실행해라. 중괄호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출력이 잘 되고, 자 이게 펄스. 그래서 true는 참을 의미하고 펄스는 틀린 거짓을 의미합니다. 펄스면은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실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문법적인 원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true, false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든 다음에 조건에 맞게끔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거 제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변수를 넣어주는데 뭐 num이라는 변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간 줄 뜰 수밖에 없죠. num이라는 변수는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값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래서 이제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하긴 했는데 변수만 이렇게 무작정 도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실행될 조건. 이 영어 단어로 if가 이제 만약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 실행해라. 이런 구문이에요. 뭐뭐라면 이 조건만 따져주면 됩니다. 만약에 num이 1과 같다면 실행해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qual은 대입 연산자고 equal 두 개 쓴 거는 원래 equal이 수학에서 좌항과 우항 양쪽 항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이 대입 연산자라는 걸로 뺏겼잖아요. 그래서 equal 두 개를 써서 양쪽 값이 같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num이라는 변수의 값이
1과 같다면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실행이 되겠죠? 너무 1이니까. 숫자가 달라지면 실행이 안 되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이 보통 요 대입 연산자 말고 참 비교 연산자 이용해서 많이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같다, 같지 않다 또는 이렇게 꺽쇠를 이용해서 10보다 작은 이 num이라는 변수의 값이 10보다 작다면 실행해라. 그럼 1이어도 실행이 될 거고 2여도 실행이 될 거고 3이어도 실행이 될 거고 4여도 실행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프로그램 식으로 만들어 보자면 역시 이렇게 웨더라는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이 날씨, 뭐 비, 2가 맑음. 자, 그리고 나는 날씨에 따라서 실행을 달리하고 싶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챙기라고 하고 싶고, 맑을 때는 선크림을 챙기라고 하고 싶고. 근데 요건 이제 이 두 개는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날씨에 상관없이 이게 무조건 둘 다 실행이 되니까 얘가 실행될 상황은 언제다? 이 변수의 값이 1일 때죠. 그래서 만약에 이 weather라는 변수의 값이 1과 같다면 실행해라. 자, 1이 B니까. 그리고 이거 역시 weather의 값이 2와 같다면 실행해라. 2가 맑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1일 때 우선 챙기세요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2일 때 선크림 챙기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막 여러 개 만드시면 돼요. 내가 실행할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이 특정 상황에서만 실행되게 하고 싶다. 그럼 이 특정 상황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f라는 것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날씨를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가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날씨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상황을 따져봤더니 아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린 두 번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날씨가 무조건 비 오거나 맑음밖에 없는 나라가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비가 안 와요. 그럼 무조건 선크림 바르고 가면 되죠. 맑은지 아닌지 해 떴는지 안 떴는지 볼 필요가 없잖아요. 비 안 오면 무조건 맑음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앞에 의해서 뒤에 게 결정되는 다자택일 구조를 만들 때는 else라는 걸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else를 붙이면 되는데, 두 개의 if 사이에다가 else를 붙이면 둘 중에 하나 결정되면 나머지는 안 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실행되든 실행되지 않든 이 밑에 거를 그대로 수행을 하는데, LG를 붙이면 이 중에 택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실행되면 나머지 안 보겠다. 그럴 때 LG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B가 오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웨더가 2죠. 그럼 요거 아니겠죠. 그럼 무조건 이거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웨더가 1이다. 여기서 결론 났죠. 택일 구조니까. 날씨는 뭐 두 개가 비오면서 맑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온다. 결론 났죠.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 LG를 씁니다. 만약 LG를 안 쓴다? 그럼 이거랑은 상관없이 이거 무조건 실행이 돼요. 자, 요 if LG문은 요거 날씨 말고 요걸로 보는 게 좋아요. 자, 다시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10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num이 5보다 작다. 밑에는 num이 10보다 작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2라고 입력을 했을 때 num은 2니까 5보다 작죠. 여기 만족을 하니까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실행되겠죠? num이 2니까 10보다 작죠? 실행이 돼요. 둘 다 실행이 됩니다. 문구를 안 바꿨네요. 10보다 작다. 둘 다 나오죠. 자, 근데 숫자가 뭐 5보다 작다라고 하면 10보다 작은 건 당연한 얘기니까, 자, 굳이 이제 요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컴퓨터한테 야, 여기서 결정되면 요 밑에 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5보다 작으면 당연히 10보다 작은 거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 부문을 따로따로 작성해 놓으면 요거 결과 상관없이 요거 무조건 실행한다. 그래서 하나 결정되면 나머지는 실행시키고 싶지 않을 때 LG를 사이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행했을 때 5보다 작다 딱 하나 나오고 이 밑에 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일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의 조건이 수행되면 그걸로 끝낼 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20이라고 넣어볼게요. num의 값을. 자, 그럼 얘는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죠.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아까처럼 날씨 같은 경우 비 아니면 맑음, 날씨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LG를 이용해서 다자택일, 택일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연결해 놓으면. 그래서 나는 택일 구조를 만들긴 만들되 실행되지 않는 게 없이 무조건 실행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맨 끝에다가 LG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위에서 다 따져봤는데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무조건 이거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택일 구조가 LG 2% 끝나냐 아니면 LG로 끝나냐, 요거를 잘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LG 2% 끝나면 이 코드 구조는 아예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건이 맞는 게 없으면. 근데 LG가 있으면 요거 안 맞고 요거 안 맞으면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실행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한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다 여기서 한 번에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닌 경우는 모두 다 여기로 빠져서 실행이 됩니다. 10보다 크거나 같다 하죠. 그래서 조건문은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조건에 의해서 실행이 결정되는데 조건이 이제 여러 개, 무조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때 내가 택일 구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건을 따로따로 따질 것이냐 아니면 택일 구조를 택했을 때도 조건이 맞는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냐 맞는 게 없을 때 일괄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선택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를 적재적소에 잘 쓰시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상황의 예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드린 수업 페이지 문제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여기 알고리즘 사이트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코드업 기초 백제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학기 때 소개를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내가 프로그래밍에 뜻이 있는데 막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렵다. 이거 98번까지 99번까지 풀면은 자신감 생겨요. 이거. 그리고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추천을 드려요. 100번까지 다 풀면 아 프로그래밍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감이 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법 같은 거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반복문, 조건문, 배열 이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99번까지 풀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거 유니티 생각한 거 막 지금 프로그래밍 코드 때문에 막히는 것들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번까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1번부터 되게 쉬운 내용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면 좋은데 물론 문제 기반이 지금 C 언어 기초, 파이썬 기초로 돼 있어서 C샵이랑은 문제 설명할 때 보면 C샵과는 이제 다른 언어니까 요거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문법 같은 거 말고 이런 그냥 문제 설명이랑 요 입력 출력만 보면 되거든요. 요건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푸는 방법. 그래서 프로그램 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어쨌든 이제 조건문 역시 쭉 살펴봤어요. 충분히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직 긴가민가 하시고 알아도 잘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역시 리뷰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 반복문은 while이랑 for가 있는데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for를 확실히 많이 써요. 그래서 for를 기준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반복문 같은 경우도
이 문법적인 거는 확실하게 익혀야 돼요. 내가 막 반복문을 쓰는데 반복 문법이 이렇습니다. 요게 i라는 거는 특정 변수로 내가 이 반복 횟수를 세려고 만든 변수예요. 반복 횟수를 세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반복을 하려면. 그래서 처음에는 반복 횟수를 센 용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세미콜론, 그리고 얘가 반복 횟수가 몇 번까지 반복 횟수를 셀 것이냐, 그 한계죠. 반복 횟수가 10번인 반복문을 만들 때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i를 증가시킵니다. 왜냐면 반복 횟수가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카운트가 돼야 10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반복문 사용법이에요. 이거를 뭐 정리하자면 for 한 다음에 크기 값이죠. 그리고 반복 횟수죠. 증가. 반복 횟수 세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 원리를 어쨌든 외우셔야겠죠? 문법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얘가 처음에 여기서 포문이 실행이 되면 요거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실행돼요. 이렇게 축을 해서 여기까지 내용이라고 쳐봅시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 2, 3, 4. 요게 첫 번째 1. 요게 실행되고 나면 i에 0이 들어가겠죠. i는 0입니다. 이게 실행돼요. 일단 두 번째는 0은 10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그럼 3이 실행돼요. 그래서 이거 3은 조건이 하나 있죠. 2가 참일 때.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참이면은 이제 여기에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횟수 세기. 그러면 i가 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원래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래로 쭉 흘러 내려가는데 반복문만 예외로 다시 여기로 가서 또 실행하고 또 올라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4가 끝나고 나면 2, 3, 4를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2가 펄스가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리를 알았어요. 그럼 0부터 9까지 셀 거니까 총 10개 세는 거잖아요. 0, 1, 2, 3, 4, 5, 6, 7, 8, 9. 10개죠. 반복 10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AAA를 출력을 해보면 역시 10번이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거 처음에 하려고 하면 또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막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막 컴마 넣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안 되죠. 문법에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익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만약에 문법을 익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돌아가는 구조를 이렇게 요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이걸 처음에 이렇게 막 세야 돼요.
처음에 반복문 쓰실 때 막 이렇게 되게 세부적으로 내가 직접 막 밥 넣어보고 실행해보고 막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면서 이게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그런 거를 막 디테일하게 막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지고 실행하는 거를 안 할 정도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두 번 써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손이 이미 이걸 치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안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래밍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다? 그렇진 않아요. 몇 번 반복하면 이거 진짜 쉽습니다. 못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익숙함의 문제인 거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사고해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안 된다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뭐 나는 안 맞는다, 재능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게 이거 처음 하는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의 고비만 넘기면 된다. 그리고 뭐 잘하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 잘하게 된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많이 해봤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대답이. 어쨌든 그래서 요거 많이 써서 문법 익히시고 이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내가 응용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은 뭐 이걸로 간단하게 숫자 같은 거 좀 출력하고 반복문의 바이블, 예제 바이블, 구구단. 일단 그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문법적인 것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반복문 할 때 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중 반복문이 나오죠. 이것도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자, 부터 10을, 그러니까 3을 1부터 3까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i 출력하면 i가 1부터 3 계속 증가하니까 숫자를 얻을 수 있죠. 자, 이렇게 1, 2, 3. 자, 그럼 이중 반복문은 이중 반복문은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값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얻고 싶을 때 쓰는 거죠. 1, 2, 3을 5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하고 싶을 때 요거 5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여기 프로그래밍 적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5번 반복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1부터 5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0부터 4까지 해도 되고 증가를 시키면 이거 5번 반복하겠죠. 0, 1, 2, 3, 4 5개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1, 2, 3 출력해주는 요 코드를 요 안에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때 요 변수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여기를 i로 하지 않고 j로 한 거고요. 이것도 이중 반복문 처음에 하시는 초보분들은 프로그래밍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쯤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으로만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여기서 그 J값, I값을 출력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한 번쯤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뭔지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두 개를 구분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앞에다 J는 J라는 문자 붙여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I라는 문자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은 I의 값과 J의 값의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J가 0일 때 I가 1, J가 0일 때 I가 2, J가 0일 때 I가 3, J가 1일 때 I가 1, J가 1일 때 I가 2, J가 1일 때 I가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J 값이 0일 때 I 값이 3번 변하고, I 값 3번 변하면 J 값도 한 번 변하는구나. 이런 거를 직접 출력을 해서 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건 되게 쉽잖아요. 당연히 I가 1부터 3까지 증가할 때까지는 이 반복문 안 끝났잖아요. 반복문이 끝나서 다음으로 올라가야 J 값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J가 한번 딱 정해지면 이 반복문이 다 돌고 나서야 J 값이 변한다라는 거.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처음 했을 때를 기억해보면,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걸 깊게 한번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은, 안 보고 또 만들어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중 반복문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숙련이 되면은 이제 구구단 같은 건 진짜 엄청나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 반복문 연습의 바이블 예제예요. 누구나 많이 사용한다라는 건 그만큼 또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연습하기에. 그래서 친숙하기도 하고, 9구단, 2단부터 9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2단부터 9단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딱 이렇게 만들고 끝내시는 분이 있고, 2단부터 9단을 만들고 이거를 막 바꿔보면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후자가 좀 더 빨리 발전하겠죠. 내가 뭔가를 알았으면은 거기에서 좀 더 많이가 아니에요. 그냥 좀 더 거기서 뭐 하나 바꿔보고 내 생각을 하나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큽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뭔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 기본 문법을 좀 소개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프로그래밍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반복문, 조건문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함수랑 배열, 이 두 개만 또 체크하고 다음 시간 체크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드린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또 같이 쭉 진행을 해보고요. 요거는 꼭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여기에서 더 확장시켜가지고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처럼 게시판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자, 뭐 요렇게 게시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제목도 있고요.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좋아요 누르면 상세히 보기 내용도 볼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고 뭐 좋아요 같은 것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예쁘게는 못 만들겠죠. 우리는 뭐밖에 사용 못하니까, 시커먼 화면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키보드 아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면 해당 명령에 따른 기능이 수행되잖아요. 이렇게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게시판 하나 만들 때 C샵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문법을 적용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문법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일단 돼야 돼요. 함수 배열까지는 돼야 됩니다.